자, 그럼 우리가 본문의 3의 네 번째 문장까지 했었고, 그 다음을 이어서 볼 거야. 자, 지난 시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주인공 메리안, 맨 처음에는 뭐에 관심이 많았습니까? 꽃을 그리는데 관심이 많아서 뭐 할 정도로 옆집 담을 넘어서 꽃을 꺾고 올 정도로. 그래서 처벌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 그림을 보상으로 주는 걸로 넘어갔을 만큼 그렇게 그림에 소질이 있었다는 얘기고, 13살이 됐을 때 곤충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며칠 동안을 이렇게 관찰할 만큼 빠지게 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다 훅 넘어갔지. 결혼 후에 여전히 곤충의 연구를 계속했다. 그래서 집이 뭐처럼 보였다. 그렇지. 주방이 연구실처럼 보였다. 엄청 많은 곤충 항아리들과 식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뭐야? 그냥 뭐 곤충에 관심 많은 아줌마네.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 거기서 끝나지 않겠지. 업적, achievement 이런 게 나와야 돼. 나옵니다. After almost 20 years of hard work, 거의 20년간의 아주 이런 고된 노력 후에 메리안은 published the book. 드디어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곤충에 관한 책을 1679년에 출간을 했다. 첫 번째 업적이 되는 거지. 곤충에 대한 책이야. 여기서부터 그래서 내용 중요해요. There had already been books about insects. 우선 대여 비동사를 써서 뭐뭐가 있다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had pp를 썼네. had pp는 무슨 시제? 그렇지, 더 과거 시제였었지. 그러면 있었다 해석은 대여 was랑 똑같잖아. 이미 있었다 책들이, 곤충에 관한 책들은 이미 있었어. 마리안의 책이 최초다? 아니야, 최초가 아니란 얘기지. 그 전에 있었어. 하지만 Marian's was special. 메리언의 책은 특별했었다. 뭔가 다른 점이 당연히 있었겠지. 자, 첫 번째 had pp 썼습니다. 더 과거 시제에 쓰는 거고 had pp의 라이벌은 뭐가 돼? 그렇지, have pp, has pp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 has been 이렇게 쓰면은 틀리다. has pp는 언제 상황을 나타내는 거다. 그렇지, 현재 완료. 잘했어. 얘는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거니까. 지금 과거에 마리언이 이렇게 책을 낸 것도 과거고, 그 전에 더 과거에 곤충에 대한 책이 있었어. 지금 과거 얘기인데 현재 쓸 수 없는 거다. 이해됐지? 그리고 여기도 그냥 메리안이 특별했다가 아니라 메리언스 어퍼스트로피 s를 썼다는 얘기는 이 뒤에 북이 있었는데 생략한 거지. 메리안의 책 줄여서 메리안의 것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모양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메리안의 책을 줄여서 메리안스 이렇게 썼구나. 자, 그러면 그 차이가 뭔데? 라고 말을 해줄 거예요. While no other books had ever depicted the full life cycle of insects. 노로 시작했으니까 동사에서 부정해줘야 돼. 여기도 헤드 PP다. 헤드 PP. 다른 어떤 책들도 디픽트하지 않았었다. 오늘 나왔던 동사 뭐하다? 묘사하다. 다른 어떤 책들도 묘사하지 않았었다. 완전한 순환이나 이렇게 사이클을 무엇에? 곤충들의 완전한 삶의 순환입니다. 이게 결국 변태가 되는 거잖아. 아래서
애벌레가 됐다가 그 번데기가 되는 것까지. 그러한 반면에 메리안의 책은 보여주었다. 각각의 이런 metamorphosis in detail. 세부적으로 변태의 각각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게 첫 번째 특별한 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책을 출간했어. 여기에는 특별한 점이 첫 번째, 변태의 과정, 혹은 삶의 주기, 이것을 묘사를 했다라는 거. 그 전에는 어떤 책도 이런 걸 다루지 않았었다는 얘기야. 곤충이 관한 책. 이건 최초인 거야. 그지? 마찬가지로 지금 얘가 출간하기 전에 또 다른 책들이니까 다 헤드피크 쓰고 있고, 해부 쓰면 안 되고요. 뭐 다른 건 없지, 그지? describe나 portray 같은 단어. 얘도 다 뭐 하다? 묘사하다가 되는 겁니다. 예, 알지? describe. portray도 묘사하다로 쓸 수 있어. in addition. 게다가. 자, 게다가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표현 뭐 있었더라? 송이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 더군다나 게다가. 좋아요. 우석이도 하나 말해볼까? 벌써 끝났어? 뭐 들어가는 표현들 다 되잖아. furthermore. 이런 표현 있잖아. furthermore. 그리고 what's more. 그리고 B로 시작되는 것도 있다. B. besides 같은. 이런 애들이 다 게다가 더군다나 라는 연결어가 되는 거지. 한번 싹 다 정리해서 줄 거라고 했어. 연결어 알았지? 자, 연결어는 이거 게다가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문장과 뒷문장이 어떤 관계일 때 쓰냐가 중요했었지. 항상 언제 쓴다? 원 플러스 원일 때 쓴다. 특히나 구체적인 내용. 그지?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 더 추가할 때. 그럼 지금은 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메리안의 책이 특별한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첫 번째 특별한 건 이거고, 게다가 두 번째 특이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뭐 집어넣어야 될지 알겠지? 첫 번째 특징? 게다가 두 번째 특징이 된다고. 게다가 메리안은 revealed the relationships between living beings. 뭔가를 드러내 주었네. reveal, 밝혀 주었습니다. 관계인데, 살아있는 것들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살아있는 것들의 관계? 이게 두 번째 특징이긴 해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거예요. by illustrating. 묘사함으로써 곤충들을 within their natural surroundings. 그들의 자연적인 환경 안에서, 환경 내에서 곤충들을 묘사함으로써 이런 살아있는 것들, 즉 곤충과 환경의 관계를 드러내 주었다. 이게 두 번째 특별한 점이 되는 겁니다. 곤충 플러스 뭐다? 환경. 이것의 관계까지도 드러냈다라는 거. 이게 메리안의 책이 특별한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곤충인데, 내가 뭐라 쓴 거야? 곤충, 벌레들. 여기도 내가 막 변이라고 해놨는데, 요걸 한번 그냥 너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단어가 있다 쳐볼게. 써보자.
줄였다. 원래는 their natural surroundings지만 그냥 줄여서 surrounding으로만 쓸게. 서술형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고 쳐볼게. 그래서 이 빈칸을 주어진 단어들을 변형 가능, 활용해서 만들어라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이는 뭐니? 뭐가 바뀌었다? 에? 여기서부터 뭐가 바뀌었어? 주어진 단어랑 원래 있는 거랑 뭐가 차이야? 이게 다르잖아. 여기는 with를 줬고 여기는 원래 by였었어. 전치사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만들 수 있겠니? 한번 해봐. 의도를 눈치채야 돼. with를 줬다? 지금 문장 끝났어. 메리아는 드러냈다 관계로 문장 끝났어. 쉼표 뒤야. with가 있어. 뭐 하는 얘기인지 알겠어? 그렇지. 그래갖고 한번 해봐. 너무 잘했네. 저기 나한테 너무 잘했어. 그렇지. 뭔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이유는 이 with 명사 분사는 아무 때나 막 집어넣으면 웬만한 말이 다 연결이 되거든? 응용될 수 있다.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with로 표현한다면 with 쓰고 명사 insect 쓰고 여기가 이제 분사 자리가 되는 거고 묘사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항상 얘의 기준이라 그랬어. 곤충 기준으로 능수동에 따라서 ing냐 pp냐만 결정해주면 되고 묘사가 되는 입장. 그래서 illustrated 이렇게 pp로 표현하고 within 블라블라 surrounding 이렇게 갈 수가 있었다. 잘했어. 그 느낌. 훌륭하네. 뭐가 나와도 그럼 이제 너희는 with 명사 분사 잘 만들 수 있는 거야. 잘했어. 자, 물론 위치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의 위치도 물어보기 딱 좋다. 뭐가 근거야? 이미 곤충에 대한 책이 있었어. 하지만 마리안의 책은 하려면 책이 앞에 등장을 해야 되겠지. 출간됐다. 여기서부터 책 이야기인 거야. 그리고 내용상 마리안의 책은 특별했다. 뭐가 특별한지가 밑에 나온다는 얘기지. 그 사이에 이 문장은 딱 들어가면 되는 거다.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한다라는 거 알겠지? This was different. 이것은 달랐다.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different 다음에 from이 나오면은 뭐뭐와 다른 drawings of the time 그 당시에 다른 그림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럼 this가 나타내는 것도 앞문장에 있었던 뭘 말하는 거니? 관계를 보여준다라는 거. 곤충과 환경의 관계를 보여준다라는 게 다른 그 당시의 책들과는 달랐다는 얘기. 심표일치 그리고 그것은 displayed only single space months on a plain background.
보여줬는데 오직 하나의 표본만을 보여주었다. 표본은 그냥 샘플이라고 했어. 똑같은 말. 어디에서? 플레인한 백그라운드에서 보여줬습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뭐 순수한, 밋밋한, 꾸밈 없는 이렇게 좋은 뜻도 있고 여기서는 약간 부정적인 느낌으로써 밋밋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느낌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배경에서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위치가 앞에 있는 시간을 받아주는 겁니까? 아니겠지. 뭘 받아주는 거야? 이걸 받아주는 거야. Other drawings. 즉, 다른 그 당시의 그림을 받아주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건 이 주인공 메리안이 그린 그림이야? 아니겠지. 다른 그림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림은 오직 하나의 표본만을 보여줘.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곤충에 관한 책인데 사파가 있어. 나비 한 마리만을 샥 이렇게 보여줘. 끝! 이거야, 끝이야. 끝. 어디에서? 밋밋한 배경에서.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그 당시, 다른 그림들이 됐던 거지. 이것과 달랐다. 뭐를? 관계를 보여준다는 얘기는. 그럼 나무만 그린 게 아니라, 아니, 나비만 그린 게 아니라 뭘 보여줬다? 주변에 뭐가 있는지 꽃도 그리고, 얘들이 살고 있는 환경도 보여주고, 이게 달랐다는 얘기. 이해됐습니까? distinct란 표현도 다른, 구별이 되는, different가 너무 쉽기 때문에 이것은 distinct from 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아. 이런 에러 시대에 when 나왔으니까 이렇게 꾸며주는 관계사 when이겠지? 어떤 시대냐? Most scientist들이 perceive plants and animals individually. 아이고, 이것도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individually. 개별적으로. 다시 말하면 분리해서 따로따로 이런 느낌. 그래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식물하고 동물을 인지했는데 따로따로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인지했던 시대에 야, 나비는 나비야. 꽃은 꽃이야. 이거 따로따로 했다고, 따로따로. 이러한 시대에서 메리아는 paid attention to 했습니다. 관심을 기울였어. 주목을 했어. 무엇에? 여기는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서 비추쳐놨거든. 아까 뭐를 보여주었다? 이거. 곤충과 환경의 관계를 보여줬다. 여기서 환경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야? 식물을. 이 둘을 함께 보여줬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네. How they fit together. 의조동 구문으로 어떻게 그것들이 함께 fit 하는지 fit. 어울리다. 여기서는 함께 어울리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they는 여기 있는 식물들과 동물들을 의미하겠지. 그래서 이런 꽃에는 보통 이런 나비가 있고 이런 나무에는 이런 곤충이 있고 이렇게 함께 보여줬다는. 자, separately. 따로따로 분리해서죠. 이거 중요하다. respectively. 존중하게가 아니라 이것도 따로따로. respectively. 그래서 individually, separately, respectively. 이 두 개 구별해야 돼. 서로 반대니까. 그리고 collectively는 이제 반대겠지, 얘가 이 메리안의 그림이 함께 어울리는 걸 보여주었다. 뭐라고 해야 되니? 종합해서 결합적으로, 집단적으로. 얘는 이거야. 얘들은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 왼 자리도 알겠죠? 시대니까 시간. 뒤에 문장은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왼 뒤에는.
완전이겠지. 과학자들이 인식했다. 동물을 목적어까지 완전한 문장 when입니다. 의주동. 이때 to는 전치사 to고 어디에. 그리고 이것도 주의. 아까 말했지만 여기 있는 위치는 이 다른 그림들을 받아주고 있는 건데 앞에 타임이 있기 때문에 뭐로 써놓고 여기도 when으로 써놓고 우리를 눈속임 낚시를 하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안 되죠? 내용도 안 맞고 when 뒤에는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잖아. 주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야. 시간 아닙니다. 그림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쉼표 뒤니까 when도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지? 잠깐 좀 빨리 쉬었다가 하자. 이어서 이제 다음으로 가자. 그림인데 좀 전에 설명 나왔었던 그 그림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비 있고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경도 있고 한다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이런 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4로 갈게요. 아마 오늘 5까지 하고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자, belong to라는 표현이 등장해. 어디에 속하다라는 뜻이야. 속하다. 주어가 뭐뭐에 속하다. This phone belongs to me 이런 식으로 써서 이 핸드폰은 나에게 속해 있다. 내 거라는 얘기지. 주의할 것은 얘도 수동형을 쓰지 않습니다. 오케이? 어디에 속해지다 이런 말 어색하잖아, 그지? 그냥 속하다 하면 돼. 그리고 set out on이라는 표현도 보통 뒤에는 여정 같은 거, 여행 같은 게 나와서 여행을 시작하다, 출발하다. 중요한 표현은 아닌데 그냥 세트로 있으니까 하나 써놓은 거야. 시작하다, 여행 같은 거. 그 다음에 in addition to라는 표현이 나오고 요거랑 비교할 수 있으면 된다. 좀 전에 봤었던 in addition에서 끝나는 얘는 연결어였어.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해준 연결어고 in addition to까지 있으면은 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 A가 하나 나와서 A에 더해서라는 표현이야. 뭐뭐에 더해서. 빵에 더해서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빵도 먹고 밥도 먹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의역을 하게 되면은 뭐뭐뿐만 아니라 나는 빵뿐만 아니라 밥도 먹었다. 이렇게 의역도 할 수가 있다. 그럼 전치사니까 만약에 뒤에 동사가 온다면 무슨 형태가 와야 되겠어? ing, 동명사 형태가 와야 되겠지. 기억했니? in addition과 달라. 전치사야. 뭐뭐에 더해서 뭐뭐뿐 아니라. 우서가 in addition to가 뭐라고? 해석은 좋습니다. 뭐뭐에 더해서라는 표현이었어. Many years passed. 자, 수년이 지났습니다. 뭐 한으로? 그렇게 첫 번째 책을 출간한 이후로 수년이 지났어. 그리고 메리아는 암스테르담으로 이동을 했다, 이사 갔다는 얘기지. 네덜란드에 있는 암스테르담으로. 쉼표 where, 그리고 거기서, 이 암스테르담에서. where 되니까 또 완전한 문장 나올 것이고, 그녀는 was able to sell her paintings.
자신의 그림을 판매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그 그림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나 봐. 그리고 view marvelous and exotic butterfly specimens. 지금 이렇게 얘가 A가 되고 and 다음에 얘가 B가 된다. 그래서 할 수 있었는데 두 가지, 동사 원형 그리고 원형할 수 있었다가 되겠지.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멋지고 이국적인 exotic, 이국적인 나비의 표본들을 볼 수가 있었어. 어떤 표본? 다른 enthusiast들이 had collected, 수집하고 모아놨었던 표본들을 볼 수 있었다. 여기도 had pp 쓴 근거 알겠죠? 표본을 본 것도 과거일이지만 그 전에 이 사람들이 모아놓은 거였을 테니까 더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열정가라는 뜻이고 당연히 곤충 애호가들이 되겠지. 외워 쓴 건 문제 없죠? 장소, 완전한 문장, 볼 수 있었다, 할 수 있었다, 그림. had collect, 그 전에 모아놨어. 하지만, seeing these lifeless creatures stuck in cases. 우선 여기 동사가 나왔어, made라는. 그러면 얘는 동명사 주어가 돼서 이러한 생명이 없는 창조물들을 보는 것이, 즉 앞에 있는 그 나비의 표본들을 의미하는 거잖아. 이런 생명이 없는 것들을 보는 것이. stuck in cases. pp가 되겠고, 오늘 단어장에 있었던 stick, 물론 막대기도 되지만은 막대기 같은 핀으로 고정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럼 여기는 고정된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제 주어 덩어리가 돼서 이런 케이스 안에 고정이 되어져 있는 이러한 생명이 없는 창조물들을 보는 것이 만들었다 메리안을 desire to see them, 그것들을 보기를 원하게 만들었습니다. real habitat에서, 실제 서식지에서 보고 싶게 만들었다. 뭐가 생겼다? desire가 생긴 거야. 욕구, 욕망하다. 욕구가 생긴 거지. make도 무슨 동사? 사역동사.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쓰고 있고. 이런 this나 these 보면은 또 이렇게 네모를 쫙 칠 수 있어야 돼. 왜? 앞과의 순서, 연결, 위치를 나타내주는 단서들이니까. 이렇게 생명이 없는 창조물들, 뭘 말한다? 나비, 표본, 앞에 나와 있었다. 이국적인 표본을 의미하는 거지. 그걸 봤더니, 와, 좋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들, 실제 서식지에서 보고 싶어. 라는 걸 욕구하고 원하게 만들었다. 동기가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마침내 1699년 6월에 52세의 나이에 메리안과 그녀의 youngest daughter, 가장 어린 딸은요, got on a ship, 배를 탔대요. headed for 수리남, 수리남으로 향하는 배를 탔다. 그리고 수리남이 어딘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이렇게 동격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수리남은 territory, 영토이고 belonging to the Netherlands in South America. 남아메리카에 있는 네덜란드에, 자, 속하다에 ing를 쳤지? 그냥 속하는이 되는 거지. 맞지? 자연스럽지? 네덜란드에 속하는 영토인. 네덜란드가 지배를 하고 있었나 봐. 여기에 속하는 영토인 수리남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타게 되었다.
자, 첫 번째 여기 PP입니다. 헤드라는 단어 자체가 동사로 향하다, 향하게 하다란 말이 있어서 여기로 향해지는 배,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고, 얘는 그냥 참고용. 헤드 자체가 향하다라는 뜻도 있어서 헤딩을 써도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수리남을 향해서 향하는 배 해도 되고, 여기로 향해지는 배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둘 다 맞아요. 중요한 건 이거. belong to가 아까 속하다였으니까 속하는 이라는 ing만으로 충분히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지. 그래서 이 자리를 속해지는 이런 식으로 pp로 쓰지는 않는다라는 거. 아까 수동용으로 쓰면은 어색하다라고 했습니다. 우석이 수리남 들어봤어? 어디서 들었어? 어? 아, 진짜? 아, 세계사 좋아해? 이런 지리 이런 거? 아, 진짜? 오. 아, 멋진데. 소윤이 수리남 들어봤어?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 아, 진짜? 이건 뭐 넷플릭스에서 꽤 유명한 그 시리즈물도 있었잖아, 수리남. 황정민 나왔었나? 어. 우리나라 그 시리즈. 어. 봤어? 그건 안 봤어? 19세였나, 그게? 아무튼. 황정민 맞나? 주인공? 황정민도 나오고, 그지? 아무튼 뭐, 유명한 애도 꽤, 하정우도 나오고. 주인공이 수리남이, 여기가 막 그, 약간 못 사는 나라라서 부정부패가 엄청 심해서, 여기에서의 이제 마약, 뭐, 이런 범죄 관련된 뭐, 지난 시리즈물이었었어. 어쨌든 거기 간 거야. 나비의 실제 서식지에서 나비들을 보고 싶어서. 이것은 벌드한 챌린지였습니다. 벌드는 대담한 도전이었다. 또 디스는 뭘 나타내겠어? 아, 앞에서 수리남으로 떠난 거. 수리남으로 여정을 떠난 것은 아주 대담한 도전이었습니다. 왜?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건데 이유 말해줄 거거든.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 in addition to가 나왔다. 그럼 이거 전치사니까 괄호 열고 묶어주면 되잖아. Being a female naturalist in the male-dominated world of 17th century science. 상당히 길었네. 여기까지 됩니다. 그럼 뭐뭐에 더해서 뭐뭐뿐 아니라 해석은 할 것이고, 아 맞아. 여기 전치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ing를 쓰고 있다라는 거. 그지? 또 까먹고 또 여기 막 비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전치사야. 그럼 이때는 이다라고 해석해서 female, 여성, 자연학자임에 더해서 여성 자연학자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느낌이라고. 어디에서냐면은 남성에 의해서 dominated 되어지는 지배되는 17세기 과학의 영역 세상에서가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과학하면 다 남성들만 했겠지. 남성에 의해 지배되는 영역이었어. 아니 근데 거기서 여성 자연학자라고? 학자인 것에 더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메리아는 또한 was setting out on 출발하고 시작하는 중이었습니다. expedition을 purely scientific goals 여정을 지금 가고 있어. 여정을 출발하고 있어. 무엇을 가지고? 순수하게 과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떠난다는 얘기야. 얘 여기 뭐 살러 가는 거야? 뭐 휴양 가는 거야? 아니지. 그냥 나비 관찰하려고 수리남까지 가고 있잖아. 순수하게 과학적 목적만으로 여정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전이냐면 그것이 일반적이고 common, 흔해지기 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it은 뭘 나타내는 거겠어? 바로 이 과학 여정 혹은 과학 탐사 같은 걸 의미하겠지. 지금이야 뭐 연구하려면 직접 그쪽에 가서 연구하고, 그지?
내가 용암을 연구하고 싶으면 용암 있는 데 가서 연구하고. 이러한 과학적인 탐사가 일반적이지 않은 시기였다는 얘기지. 그래서 흔해지기도 전에 과학적 탐사를 떠난다라는 것. 뭐뿐 아니라 여성이었을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 당시에 대담하고 놀라운 도전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아주 중요한 지금 우리는 이거는 그 전기분해 형식이었어. 사건 순서대로 혹은 시간 순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가장 큰 또 변곡점은 뭐였다? 어디를 가서? 네덜란드에, 그 전에. 네덜란드에 아까 어디였지? 암스테르담에 가서. 이국적인 나비 표본을 바로 본 순간, 나의 실제 서식지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지금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리남으로 떠나고 있어요. 마지막. She spent about 2 years in Suriname. 그녀는 수리남에서 약 2년을 보냈다. Exploring the rainforest. 아이고, 문장 끝나고 분사구문이네. 뭐뭐 하면서 열대우림을 탐험하면서 수리남에서 약 2년의 연구의 시간을 보낸 거네요. 자, 이게 변형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자주 나오진 않지만 실제 이게 학교 너희 시험에서 변형이 돼서 내가 지금 넣어놓은 거야. 분사구문에 쓸 수 있는 조건이 뭐야?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이 하나 끝났어. 연결어도 없고 접속사도 없어. 그 상태에서 뭐뭐 하면서 라고 할 때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 쉼표 자체가 그냥 and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리고 explored the rainforest. 이렇게 바꾸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동사 원이 되는 거고 and를 썼으니까 이번엔 동사를 추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럼 똑같이 과거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럼 내용의 차이를 느껴볼까? 그녀는 2년을 수리남에서 보냈다. 그리고 열대우림을 탐사했다. 어때? 아까랑 차이가 없지?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후치, 문장 뒤에 위치하는 분사구문 같은 경우에는 and 동사 to로 표현해도 대부분은 무난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너희 학교 시험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다가 밑줄 쫙 만약 틀리냐 물어봤어. 그냥 단순히 외우지 말란 얘기야. 그지? 나 이거 분사구문 열라 외워놨는데 이거 익스플로링이었어. 틀렸네? 이런 애들 잡아내기 위한 거라니. 이해는 됐습니까? 내가 그냥 항상 문법은 문장단위라 그랬지. 문장단위 앞에서 쫙 보면서 풀어야 돼. Confronted with intense heat, fierce tropical storms, dangerous animals, such as tarantula, flesh-eating fish? 뭐야? 아하, 이렇게 주어 동사네? 그럼 이것도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뭡니까? 무슨 구문? 이것도 분사 구문이에요. 그지? 우선 요걸 인지하는 게 첫 번째. PP로 시작하고 뒤에 문장이 연결된 게 없어. 그리고 여기 쉼표 다음에 문장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또 분사구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 자, 이거 문제 많이 헷갈려 하는데 confront란 단어가 동사로 뭐 하다예요? 그건 comfortable. 함께 confront 앞에 있는 거야. 함께 앞에 있는 거야. 직면하다. 마주하다라는 뜻이야. 얘는 직면하다, 무엇을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직면하게 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쓸 수도 있어. 그래서 봐봐. 강렬한 열기야. 맹렬한 열대의 폭풍이야. 위험한 동물들이야. 뭐와 같은 타란툴라라든지
플래시는 사람의 그 살, 동물의 살을 의미하지. 살을 먹는 물고기 같은, 뭐, 피라냐 같은 거 말하겠지. 이러한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 직면한 마리아는 계속했다.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지. 분사구문은 뭐만 따진다? 능수동만 따져서 능동 관계면 ing, 수동은 pp였잖아. 잠깐만. 이 주어 입장에서 따지는 게 분사구문이니까 이런 것들을 직면한 뭐 써야 돼? ing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해석대로라면 이런 걸 직면한 마리아는 계속 뭐 했다라고 가야 되는 거야. 얘가 직면하는 입장이잖아. 그래서 이 자리에 confronting 이렇게 썼을 때 답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저거 아닌데요? 이때는 구조를 봐줘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 대신에 이렇게 쓰면 바로 뒤에 뭐가 와야 돼? 목적어가 와야 되겠지. 무엇을 직면하냐. 지금 구조가 with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목적어 없이 전치사구가 나왔다. 그 말이란 얘기는 능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표현됐다는 얘기. 이거랑 똑같아. 우리 face도 직면하다인데 facing 블라블라 주어 동사 무엇을 직면한 이렇게 쓰기보다는 보통 faced with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뭔가를 직면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I confront 블라블라 이렇게 보통 쓰기보다는 I am confronted with 블라블라 be faced with처럼 요 표현으로 보통은 직면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pp만 남아서 confronted with라는 표현. 그래서 해석은 직면하니 맞아 하지만 표현을 이렇게 pp로 써줘야 된다라는 거. 이해됐습니까? 기억도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좀 해석까지 좀 더 도움 받기 위해서라면은 이렇게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직면하게 된 이러한 환경과 직면하게 된 해주면 된으로 좀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뭐뭐와니까 이런 환경과 직면하게 된 메리아는 계속해서 컬렉트 수집을 했습니다. 모든 샘플을 그녀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샘플을 수집했다. 수리난 가서 2년 동안 연구했는데 쉬운 게 아니었구나. 엄청 위험한 상황, 열악한 상황을 직면했는데도 열심히 연구를 했다라는 내용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브리는 단수다, 복수다. 무조건 단수라 그랬어. 무조건 단수. 샘플입니다. 샘플즈 쓰지 않아요. 모든 각각 하나하나를 의미한다 그랬어. 자, 그리고 여기도 변형 포인트는 뭐 뻔하지. 분사 구문을 변형시키는 거. 뒤에 나오면은 and 동사 to로 바꿀 수 있고 앞에 있으면 뭐야? 빼기 ing 전의 상황으로 돌리라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접속사 살리고요. 주어 살리고요. 동사 온전한 모양으로 만들어주란 얘기예요. 자, 이때 접속사 살리려면 이제 우리의 해석, 센스. 여기 필요해. 지금 위험을 직면했네. 연구를 계속했네. 어떤 연결 접속사가 자연스러워? 열악한 환경을 직면했지만, 그렇지 했으면 불구하고 꿀도 오지. 주어는 똑같은 she. 오케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지? 동사. 맞습니까? 맞아? 부서가 이렇게 쓰면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그렇지, 뭐 눈치상 틀렸겠지, 그지? 소연아, 왜 틀렸는지 알겠어?
훌륭해. 너무 좋아요. 우리 분사구문의 PP로 시작된다는 얘기는 앞에 무조건 뭐가 생략된 형태다? being이 생략된 형태다. 그렇지. 너무 좋아. 앞에 무조건 being이 있는 형태라 그랬어. 즉, 동사는 비동사가 돼야지. 여기에 알맞은 비동사를 넣어줘야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was 과거니까. 마찬가지 실제 너희 학교 변형 문제였었고 그냥 이렇게 해놓고 was 없이 confront 밑줄 써놓고 맞나 틀리냐 이게 문제였었어. 이거라는 거 좋습니다. 훌륭하네. 야, 소인이 상담하네. 호성이도 이해됐지? 자, 그녀 자신의 own house 집에는요 집에서요 kept insects she brought out of the forest 키웠다. 곤충들을 보관하고 자기 자신의 집에다 또 키운 거예요. 뭐 얘는 연구시설 뭐 이런 거 없잖아, 그지? 집에다가. 그녀가 가지고 온, out of도 뭐 밖으로도 되지만, from의 의미도 있지? 그래서 열대 우림으로부터 가지고 온 곤충들을 다 이제 집에다가 이렇게 보관하고 키웠어. 그리고 made numerous descriptions and paintings. 동사 2가 되네요. 만들었다. 수많은, 우리 넘버 할 때 그 넘이 되는 거지. numerous. 수많은 묘사들과 그림들을 만들어냈다. 해냈다. 묘사했다. 그렸다. depict가 아까 있었고, depiction도 같이 명사 형태로 묘사가 될 수 있겠지. 이렇게 열심히 막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얘도 쉼표 있어서 연결이 될 수 있다. 물어볼 수 있다. 결국은 뭐랑 똑같은 거야? as a result랑 거의 비슷한 거잖아. 그치? 결과적으로. 이렇게 바꿔놓는 게 요즘 너희 맨날 시험이잖아. 그치? 결과적으로 그 결과. 어떤 결과? 인과관계가 된다고 했어. 인과관계. 집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키우고 막 가둬놓고 보관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묘사와 그림을 해낸 그 결과 그녀는 그렸습니다. 모된 뭐뭐 이상을 90개 이상의 종들, 곤충의 종들을 그려냈다. 90개 이상의 종들을. and list는 묶어서 최소 60종의 식물들을 그려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드디어 이제 결과물이 나오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막 열심히 집에서 막 했어. 그 결과 90개의 이상의 곤충, 60종의 식물을 그려내게 된 겁니다. 괜찮습니까? 흐름도 괜찮지? 내용도 괜찮아? With these paintings, she published her life's work. 아이고, 미안해. 여기서 끊긴다. 주어네. 자, 이러한 그림들과 함께. 역시, 뭐가? these 본 순간 무조건 또 묶어야지. 앞에 나온 거죠? 무슨 그림이에요? 곤충 90개, 플러스 식물 60개 이거잖아. 위치 딱 정해지겠지? 순서 알겠지? 이러한 150개 합쳐서 그림들을 가지고서 그녀는 출간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의 역작을, 인생의 작품을 출간하게 된 거야. Metamorphosis of the Insects of Suriname. 1705년이 되겠다. 성현아, 메타모포시스가 뭐였어? 변태. 제목, 수리남의 변태들이야. 수리남의 변태들. 수리남의, 물론 곤충의 변태들이지만, 어쨌든 수리남의 변태라는 책을 인생의 역작을 출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책은 책 나왔어. 이런 것도 뻔해. 역시나 위치 딱 정해졌죠? 딱 정해졌어. 앞에 그림들 나와야 돼. 90개, 60개 나와야 돼.
그리고 책이 여기서 딱 출간했으니까 그 이후로 책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 이 책은 보여주었다. 메리안의 패션, both insects and painting. 곤충과 그림의 둘 다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책이었어. 이 둘 다에 대한 열정이 담겨 있어. 그 책은 truly remarkable book, 진정으로 주목할 만한, 아주 중요한 주목할 만한 책이었습니다. 형용사 꾸미니까 여기는 부사절이 맞지. 진정으로 truly for its time, 그 당시에. 그리고 그것은 아까랑 똑같네. 타임을 이렇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이 책을 받아주고 있는 거겠지. 그리고 그것은, 그래서 타임 있다고 막 when 쓰면 안 되고, 쉼표지니까 얘도 안 되고, 위치만 써야 되는 관계사 자리다. 그리고 그 책은 포함을 했습니다. 컬러풀하고 디테일한 paintings, butterflies, bees, spiders, frogs and even snakes. 다채롭고 세부적인 그림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나비, 벌, 거미, 개구리, 심지어 뱀까지도 다양한 동식 동물들의 그림을 포함하고 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야. 그림이 있었으니까 이제 이 책을 낸 거고, 이 책은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의 그림을 포함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비비드도 그냥 몰라도 상관없지만 좀 약간 생생한 혹은 색깔일 때 약간 화려한 눈에 띄는 형광색을 우리가 비비드 컬러라고 하잖아. 형광색. 송현이 들어봤어. 비비드 컬러 형광색. 쨍하고 환하고 이런 색깔을 말합니다. 잠깐 보자. 오늘 우리가 3부터 해서 3, 4, 5 우선 3개를 했네. 3, 4, 5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우선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할까요? 좀만 더 할까? 네, 숙제도 잘 해오고 했으니까 숙제 단어 이따가 찍어가고